네, 안녕하세요. 백호러너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4월 20일 날 경기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 첫 완주를 했습니다. 서브 4 기록으로 완주를 했고, 제가 2023년 10월 달에 마라톤을 시작으로 해서 1년 반 동안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풀코스 완주의 서브4까지 달성하게 됐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나 그리고 경험, 훈련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참석한 대회는 2023년 10월 22일에 열린 오산 독산섬 마라톤 대회 10km 참석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라톤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은 연습, 그리고 풀코스에 대한 목적 이런 게 없었습니다. 단순히 동료들과 같이 마라톤 참석해서 추억을 남기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참석을 했었고, 참석하기 전에 한 몇 번 정도 나가서 달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록은 56분 19초가 나왔습니다. 물론 동료들 사이에서는 제가 기록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km가 아닌 하프도 한번 달려보고 싶다. 왜냐하면 10km는 바깥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뛸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하프 정도는 저한테는 도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프를 신청을 했습니다. 2024년 2월 25일 날 열리는 경기 수원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에 신청을 했고, 그때 하프 참석을 하기 위해서 따로 훈련하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찾아본 기억은 없고, 그냥 훈련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주 1회 달리기 하던 거를 주중에 한 번 더 해가지고 주 2회 정도 달리기를 했고, 마일리지는 제 기억으로는 30에서 50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km 정도 LSD 개념으로 한번 좀 장거리 달리기를 해줬었고요. 기록은 2시간 2분 40초, 5분 40초대 페이스 정도로 달렸었고, 후반기 17km 이후에 급격하게 페이스가 쳐져가지고 2시간을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록을 조금 더 단축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그때 찾아본 데이터가 이제 케이던스 180하고 미드풋, 그때 대회 전까지만 해도 케이던스가 165에서 167 요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자료만 보고 케이던스 180을 올리려고 하니까 조금 무리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미드풋으로 억지로 주법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주법으로 달리기를 하게 되고, 허벅지나 아니면은 골반, 종아리 쪽 통증을 느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리하게 뭔가 주법을 바꾸는 게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케이던스는 조금 올려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미드풋은 굳이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의 영상을 보면은 미드풋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황영조 선수의 영상을 보더라도 마라토너들 중에서는 힐풋, 미드풋, 포풋으로 뛰는 마라토너들이 각각 다 있고 본인의 주법에 맞는 달리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초보 러너들, 특히 5분대, 6분대 러너들 분들은 힐풋으로 착지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고, 저도 굳이 미드풋을 고집하지 않고 제한테 맞는 달리기 주법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대신 케이던스는 꾸준하게 높여가지고 지금은 180 근처의 케이던스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리기를 해서 하프 마라톤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주 1회에서 2회 하던 거를 주 2회에서 3회까지 높여가지고 달리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한 50에서 80km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석한 두 번째 하프 대회가 2024년 6월 2일 날 열린 서울 강변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연습도 좀 하고 자신감도 올라갔기 때문에 5분 30초 페이스로 해서
2시간 안에만 들어오자라고 해서 달리기를 했는데 초반부터 5분대 초반 페이스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에는 조금 처지긴 했지만 역시 17km 이후부터 좀 힘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후반에 5분 40초대를 유지하면서 1시간 50분 50초 기록했습니다. 5분대 초반 페이스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너무 자신감이 뿜뿜한 거죠.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뭔가 기록이 단축되는 게 느끼고 재미를 느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자료를 본격적으로 찾아본 게 스피드를 올리려면 스피드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터벌 훈련이라든지 언덕 훈련, 그리고 후반기에 처지지 않으려면은 장거리 LSD 달리기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병행해 주면서 10km TT도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10km TT를 7월 10일에는 49분 42초, 9월 5일에는 47분 48초, 10월 12일에는 46분 50초. 한 달에 1분씩 쭉쭉쭉쭉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마일리지도 늘려가지고 150km 정도 마일리지, 많을 때는 이제 한 달에 180km까지 마일리지를 쌓으면서 이런 스피드 훈련을 병행해 주니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하프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2024년 10월 20일 오산 독산섬 하프 마라톤 대회를 나갔습니다. 2023년도에 나갔던 대회는 첫 번째 대회로 10km를 나갔었고 2024년도에 이제 똑같은 대회에 하프 마라톤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달성했던 기록은 1시간 42분 18초. 서울 새벽국제 강변 마라톤 대회보다 또 한 8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이때는 언덕도 좀 있었고, 그리고 후반기에 조금 힘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페이스를 좀 유지했었던 대회였습니다. 4분대 후반 페이스로 이제 대회를 마무리했었고, 이때도 자신감이 좀 뿜뿜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기록이면 이제 풀코스까지 나가봐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풀코스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었던 대회입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20일 날 풀코스 대회를 신청을 하게 됐었고, 이때 이제 마일리지를 200km 정도까지 늘리고, 그리고 유튜브 촬영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시점입니다. 10km TT도 이때 제가 제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1월 달에 10km 최고 기록 45분 45초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뿜뿜하니까 스피드 훈련 위주로 좀, 그리고 평소에 하던 달리기도 조깅에서 러닝으로 바꾸고 조금 무리해서 마일리지를 올리면서 이제 달리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4월 20일 풀코스 나가기 전에 3월 2일 날 경기 수원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를 한 번 더 신청했습니다. 2024년에 나갔던 대회와 똑같은 대회였고 또 하프 대회를 신청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달리기를 하다가 종아리 부상이 살짝 왔고, 그때는 이제 약간 쥐가 난 정도의 부상이었는데 별거 아니겠지 하고 조금 쉬고 난 다음에 달리기를 나갔었는데, 하프 마라톤을 진행하면서도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 부상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기록은 1시간 39분 43초 4분 45초 페이스로 꾸준히 달린 거죠. 이때는 풀코스 나가기 전에 이제 LSD 달리기를 한 2번 정도 해줬습니다. 25km, 30km LSD 달리기를 해주면서 후반기에도 페이스가 유지되는, 처지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면은 계속 기록이 줄어드는구나 라고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월 1일날 대회가 마치고 4월 20일까지 한 달 반 정도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LSD 위주로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월 15일날 LSD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 한 7km 달리고 난 다음에 종아리 쪽에 탈이 난 거죠. 이때는 단순하게 지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좀 쉬면서 부상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정도까지 조금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한 일주일간 멈추고 난 다음에 쉬어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주 정도 전투 슬로우 로링 위주로 달리기를 했습니다. 4주 정도 달리기를 하니까 종아리 부위가 아픈 게 서서히 낫기 시작했고,
평소에 무릎 부상을 갖고 있었는데 무릎 쪽도 이제 통증이 점점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달리기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 하면은 너무 무리하게 러닝 위주나 아니면 스피드 훈련을 계속 가져가게 되시면은 부상이 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몸에 데미지가 쌓였다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하게 휴식을 통해 가지고 부상을 완화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풀코스 대회를 나왔고 그 사이에 LSD는 2번 정도를 했습니다. 34kg LSD 그리고 37kg LSD 이렇게 2번 정도를 LS를 하고 나갔는데 확실히 4월 20일 날 풀코스를 뛰면서 초반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었는데 후반에 30kg, 35kg를 넘어가면서 페이스가 많이 처지는 걸 느꼈고 초반에는 5분대 초반 페이스로 꾸준히 달리다가 30km가 넘어가면서 이제 5분대 후반 페이스, 35km가 넘어가면서 6분대 페이스, 이제 39km가 넘어가면서 걷다 뛰다 하면서 6분대 중후반 페이스까지 떨어지는 걸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풀코스 완주에 대한 목적이 확실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목표로 걷기를 하더라도 계속 뛰어줬고 그래서 서브4까지는 달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은 다음번 마라톤 대회에서는 LSD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고 그리고 평소에 달리기를 할 때 전투 러닝이나 슬로우 러닝을 병행해주면서 몸에 쌓인 데미지를 좀 많이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말에는 스피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한계치를 계속 끌어올려 줘야지 점점 기록이 향상된다는 그런 교훈도 얻었습니다. 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연습하셔가지고 훈련하시게 된다면은 풀코스 완주뿐만 아니라 마라톤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라도 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하시면은 마라톤 풀코스 완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이 조그마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